자, 그럼 글꼴 바꾸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용을 보면 이 독일, 영국, 프랑스가 유럽에 속해 있는 거죠. 일본, 대만, 중국은 아시아에 속해 있는 내용이에요. 네. 자, 근데 얘가 다 같은 줄에 있다 보니까 수준이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오른쪽으로 밀어줄 거예요. 얘네 세 개도 오른쪽으로 밀어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수준을 밀기 위해서 해당하는 아이들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앞쪽에 있는 요 점이 글머리 기호에 마우스를 놓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밀려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포는 되도록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성인 훈련 협회 글자 뒤에서 요렇게 드래그해서 블럭 잡아줍니다. 블럭 잡았나요? 독일까지만 잡으면 돼요? 네. 유럽은 큰 제목이잖아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단락에서 위에 보면 메뉴에 단락 있어요. 네. 단락에서 오른쪽 보고 있는 거 목록 수준 늘림 찾아주세요. 눌러주시면 네. 얘가 글씨가 좀 줄어들고 옆으로 옮겨가요. 네. 그죠? 네. 자, 이번에는 일본, 대만, 중국 요것도 3개 블럭 잡고 블럭 잡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눌렀던 거 단락에서 목록 수준 늘림을 눌러줍니다. 단락이 체크가 안 되는데. 단락에 체크가 안 돼요? 단락이란 글씨가 있다는 거지. 요거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떠요. 됐어요? 네. 근데 저는 너무 많이. 반대쪽 거 누르세요. 한 번만. 됐어요? 선생님 안 배운 것도 잘해, 그지? 예. 목록 수준 늘림이랑 뜨잖아요, 이게. 요것도. 지금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너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이가 붙어 있으면 글자가 좀 잘 안 읽혀서 간격을 좀 띄워주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 블럭을 잡아줄 건데 전체 블럭을 잡을 때 우리가 컨트롤 A를 하지만 파워포인트에서는 전체 블럭을 잡을 때 요 바깥쪽 있죠. 요 점선. 여기다 그냥 클릭하면 돼요. 그럼 전체 블럭이랑 똑같아요. 뭐를 아무것도 안 누르고요. 안 되는데. 잘 눌러봐요. 선에다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된 거예요, 그게. 아, 그냥 저기 안에도 블럭이 잡힌 거예요. 난 시커멓게 안 돼서 안 돼. 그런 거 같아서 된 거예요, 그게. 자, 선에다 대고 클릭을 하면 전체 블럭 잡은 거랑 똑같다고. 자, 그럼 바깥쪽에 점선이 실선으로 변했을 거예요. 클릭을 하면 이거 실선으로 변하죠. 이게 전체 블럭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저기가 잘못됐어. 그럼 잘 다시 해보세요. 이게
교육하려는 기간에 이 저기가 됐어. 아, 그건 상관없. 여기다 다시 점선에다. 자, 그러면 여기 단락 그룹의 첫 번째 줄에 5번째에 보면 마우스 올렸을 때 줄 간격이라고 뜨는 게 있습니다. 있나요? 그 줄 간격을 클릭을 해요. 화살표 2개 있는 거예요? 네. 2초 이상 마우스 올려놓으면 이름 떠요. 안 뜨는데. 잘 올려놓으면 떠요. 거기다 클릭을 해요. 네. 그럼 거기에 1.0부터 3.0까지 나오죠? 예. 우리 1.5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글과 글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이게 잡혀갖고. 그러니까 다시 잡으라고. 뭐 하세요? 다시 잡으면 되잖아. 왜 멍 때리고 있어? 다시 하면 되잖아! 답답해. 됐어요? 네. 자, 이번에는 앞쪽에 있는 요점 이름이 뭐라 한다 그랬죠? 요점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글머리 자랑입니다. 나랑이에요, 영상. 글머리. 글머리 기호점 이름 뭐라 한다고요? 글머리 기호점. 기호점이 아니고 그냥 글머리 기호야잉. 네. 머리 귀여워. 너무나 당당하게 모른다고 대답하기 있기 없기. 어련히 알아서 얘기해줄까. 자, 저희 그러면은 지금 앞에 글머리 기호를 이제 모양을 바꿔볼 거예요. 우리가 모양 앞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숫자 1, 2, 3, 4 쓸 수도 있고 짝대기로 할 수도 있고 별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까 마찬가지로 프랑스부터 독일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뒤에서 앞으로 요렇게 블럭 잡았어요? 아직 안 잡았어.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일본, 대만, 중국도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해서 잡아줍니다. 컨트롤 누르고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블럭을 잡아줍니다. 했나요? 네. 자, 그러면 서로 떨어져 있어도 같이 블럭이 잡혀요. 자, 이제 컨트롤 떼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단락 그룹에서 여기 첫 번째 거 눌려있는 거 보이죠? 네. 얘가 글머리 기호예요. 그림에다 대고 눌러주시면 앞에 점 없어질 겁니다. 다시 누르면 생겨요. 자, 이 옆에 보면 화살표 네. 내림 단축 클릭하시면 아래쪽으로 펼쳐지죠. 네. 여기에서 마우스 그림에다 올려만 놔도 모양 변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아, 네네. 그런가요? 네.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으세요. 했나요? 네. 자,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를 다음 모양 말고 동그라미 1, 2, 3으로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은 글머리 기호 옆에 보면 조그만하게 1, 2, 3 써져 있습니다. 번호 매기기라고 뜰 거예요. 네. 자, 이 번호 매기기를 클릭을 하면은 옆에 화살표 눌러주세요, 선생님. 옆에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주시면 다음처럼 숫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에서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또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번호 말고 우리 좀 특이한 모양으로 특수 문자를 넣고 싶다. 요 유럽이랑 아시아 앞쪽에다가 글머리 기호를 별 모양으로 넣어 봅시다. 그러고 싶을 수 있죠? 네. 자, 유럽 부분에 블럭 잡아줄게요.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 네. 했나요? 네.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시아
블럭 잡아줄게요. 아시아. 이거 아시아 써져 있잖아. 네, 잡았어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위에 단락에 글머리기 오른쪽에 내림 단추 클릭하시고 했나요? 네. 자, 그리고 맨 아래 보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있어요. 네. 그거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처럼 창 뜨죠? 네. 여기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그림이라고 있죠? 네. 요거 그림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아이콘에서라고 있죠? 네. 요거 클릭합니다. 좀 기다리면 네. 창이 떠요. 네. 여기에 뭘로 할까? 차량 위치. 여기에 이제 코딱지만하게도 뜨네. 여기 위치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깔 화살표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거 누르시면 이렇게 옆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우리 집으로 한번 해봅시다. 집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요거 화살표 눌러야 나와요, 선생님. 앞에 보세요. 요거 눌러야 나와요. 요거 빨간색 화살표. 너무 많이 누른 것 같은데? 여기 주변에 있어. 아, 컨셉이 바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또 있고 그러네. 여기 화살. 아이폰에서. 쭉 가다 보면 지금 나와요. 나오는 순서가 다 다르네요. 그러게요. 나 선생님, 그리고 이거 창 크기 좀 늘려봅시다. 이게 작아서 아래 그림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거 마우스를 여기 오른쪽 하단에 대각선 방향의 끝부분에다가 올리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대각선 방향 화살표로 바뀌거든요. 지금 저 마우스 여기 있어요.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누르지 않고 올려놨을 때 대각선 방향 마우스로 바뀌면 드래그 해주세요. 그럼 크게 늘어나요. 저는 왜 대박이에요? 잘 올려놔야 되니까요. 마우스를 계속 만져야죠. 잘 올려놔야 돼요. 그때 드래그 하세요. 마우스가 여기에다 올려놔야죠. 그럼 거기 집 모양 아이콘들 나오죠? 예. 아래쪽에 집 모양 아이콘들 나오죠? 그 중에서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집을 안 눌러서 안 나와요. 집 모양 중에 아무거나 누르세요. 클릭하세요. 네. 했어요? 네. 그리고 삽입. 아래쪽에 삽입. 아래쪽에 삽입. 왼쪽 아래에 삽입. 클릭하고 해야 돼, 선생님. 그림. 집 모양 그림을 클릭을 해야 돼요. 그 앞쪽에 아이콘이 내가 선택한 아이콘 그림으로 변했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아이콘으로 글머리 기호를 변동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번에 글꼴 바꿔봅시다. 자, 글꼴을 바꿀 때는 내가 글꼴을 바꾸고자 하는 거에다가 블럭을 잡아줘야 돼요. 우리 교육협력기관부터 글꼴을 바꿀 거거든요. 자, 서로 다른 도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블럭을 잡으려면 일단 부분에 클릭을 하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정신 차려. 여기 글꼴에 아니야. 그 다음에 블럭을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 어차피 글자의 전체 블럭을 잡을 거기 때문에 전체 블럭은 바깥쪽에 선을 클릭해도 된다 그랬었죠? 요 선에다 대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선이 실선으로 변해요. 됐어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홈에서 글꼴에 보면 맑은 고딕 써져 있죠? 네. 이거 오른쪽에 화살표 내림 단추 클릭하시면 아래쪽으로 글꼴도 나오고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영어로만 해야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영어로만 써져 있는 글꼴은 한글은 안 바꿔요. 참고로. 영어로만 써져 있는 글꼴은 한글 글꼴은 안 바뀝니다. 내려가시면 한글 글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안 바뀐다. 휠 굴려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한글이 나오는 게 글꼴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저랑 다른 게 정상이에요. 됐어요? 자, 글꼴 원하는 거 아무거나 바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44는 뭘 바꿀 때 쓰겠어요? 크기. 누가 봐도 글자 크기 바꿀 때 쓰는 거 같죠? 네. 자, 우리 글자 크기를 60으로 한번 키워봅시다. 옆에 내림 단추 클릭하고 60? 네, 60. 그럼 글자 엄청 커지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가가가가 써져 있는 거는 글자 속성들. 첫 번째 거부터 이름 읽어볼게요. 첫 번째 거 이름 뭐예요? 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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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거는요? 기울임. 눌러볼게요, 선생님. 네. 기울임꼴. 기울임 꼴. 아. 자, 기울임꼴까지 눌러보셨어요? 네. 세 번째 거 이름 뭐예요? 밑줄. 밑줄. 그럼 누르면 아래에 그 밑줄 생기죠? 네 번째 거 이름 뭐예요? S로 써져 있는 거. 텍스트 그림자 눌러보면 뒤에 회색으로 연한 그림자가 들어가요. 다섯 번째 거는요? 치수선. 치소선. 자, 누르게 되면 중간에 선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글자 속성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는 문자 간격이라고 그래서 클릭하면 표준으로의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매우 넓게 한번 눌러볼게요. 매우 넓게. 그럼 글자 사이가 좀 벌어져요. 문자 간격 다시 누르고 표준으로 다시 바꿔줄게요, 선생님.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넘어가고 오른쪽 끝에 보면 빨간색 리본 돼 있는 거 있죠? 네. 빨간색 근 돼 있는 거. 그게 글꼴색입니다.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주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원하시는 색깔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그러면 글자색이 바뀌어요.
자, 그럼 나는 이거 원래대로 처음에 까만색 글씨로 돌리고 싶어. 그리고 기울임 밑줄 다 빼고 싶어. 그러면 이거 눌렀던 거 또 누르면 빠집니다. 기울임부터, 아니, 굵게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굵게 누르면 얇아지고, 기울임 꼴 누르면 사고, 밑줄 누르면 아래쪽에 선 없어지고, 그림자 누르면 없어지고, 취소선 누르면 없어지고, 그죠? 글자 색은 유일하게 다시 검정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색깔 바꾼 게 예쁘니까. 문자 간격도 문자 간격은 표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글꼴까지는 다 바꿔봤어요. 이제 가운데 정렬해 줄 건데 단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요게 가운데 맞춤이거든요. 눌러주시면 도형 기준으로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죠? 자, 세 번째 거는 이름 뭐예요? 오른쪽 맞. 눌러볼게요, 선생님. 오른쪽 맞춤을 누르면 글씨가 도형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요. 자, 네 번째 거 양쪽 맞춤이고요. 눌러주시면 반응은 없을 거예요, 선생님. 그죠? 자, 다섯 번째 거 균등 분할 눌러볼게요. 그러면 도형 길이에 따라서 길이가 좀 길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자, 반대로 이제 다시 가운데 정렬해서 글씨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해줄게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 아래쪽에 유럽과 아시아 부분 여기도 글꼴을 아까처럼 바꿔볼게요. 자, 유럽에다가 블럭을 잡아주겠습니다. 유럽에 블럭 잡고 블럭 잡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글꼴을 휴먼 엑스포의 30포인트의 기울임 꼴에 글자색 바꾸자고 돼 있는데 글꼴은 아무거나 합시다. 자, 유럽을 막상 블럭을 잡았더니 여기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비어있는 게 이제 글꼴 한 번에 지정을 할 때 한글 영어를 한 번에 지정을 하는지 영어 한글을 따로 지정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비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어 글꼴이 다른 걸로 지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무시하셔도 괜찮고요. 옆에 화살표 눌러주시면 다양한 글꼴이 나오는데 이때 맨 위에 있는 테마 글꼴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글꼴이기 때문에 뭘 눌러도 다 똑같은 맑은 고딕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네 선택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영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영어만 써져 있는 글꼴은 영문만 바뀌고 한글은 안 바뀝니다, 선생님. 지금 영어랑 한글 섞여 있죠, 요거는. 얘네들은 바뀌어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이랑 떠 있는 게 제가 다를 거예요. 저는 여기 자리에서 이제 만드는 게 좀 많아가지고 글꼴을 조금 많이 다운로드 받아놔서 이렇게 많이 뜨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아마 뜨는 분들이 있고 안 뜨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뜨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른 학생분이 열심히 설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글꼴 한글 글꼴을 바꾸실 때는 이렇게 한글이랑 영문이랑 섞여 있는 거나 또는 한글만 써져 있는 걸로 바꾸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넣고 싶은 거 또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넣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기울임꼴도 넣어줄게요. 글꼴에 기울임꼴. 했나요? 네. 자, 글자 색도 바꿔볼게요. 글꼴 색도 취향껏. 자, 글자 크기도 30포인트로 바꿔줄 건데 이거 숫자에 옆에 화살표 누르면 30이 없습니다, 선생님.
자, 없는 숫자의 글꼴 크기로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직접 쓰는 거죠? 그래서 32 뒤에다가 클릭하고 30 쓸게요. 지우고 30 쓸게요. (30) 썼어요? 네. 자, 그러면 글자 크기가 30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넣어놨던 글꼴 있잖아요. 아시아에도 똑같이 넣어놓으면 이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 글꼴을 복사해서 아시아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유럽 글자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클릭했나요? 유럽 글자에다 클릭했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서식 복사라고 있어요. 아, 맞아. 예, 죄송합니다. 정신 못 차렸네. 자, 유럽에다가 블럭 잡아줄게요, 선생님. 잡았나요? 네.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보면 서식 복사라고 있습니다. 있나요? 네. 요거 서식 복사를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편집창, 그러니까 슬라이드에다 마우스 올려놓으면 마우스 포인트에 붓 따라 다녀요. 네. 요거를 아시아에다가 이렇게 긁어주세요, 붓을. 그럼 똑같이 바뀌어요, 글꼴이. 그죠? 네. 근데 선생님 저는 글쎄 색깔이 들어갔지? 색깔 넣었는데? 아니 이거를 하니까 그렇지, 얘를 해야 되는데 글꼴 색이잖아요. 누가 봐도 다 빨간색이라고 얘기했는데 엉뚱한 거였다가 모양 뜨는 게 아예 달랐을 텐데. 가 아래 빨간색 있는 거 빨간색으로 바꿔놨구나. 잘했어. 네? 안 됐어요? 붓이 여기 금방 보였는데 여기 봐. 응. 됐으니까 이제 없어. 저도 없잖아요. 이거 한 번. 되면 없는 거야. 이거 안 돼. 글자색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다 글자색을 안 하고 왜 자꾸 저 펜을 그냥 가라니까 가. 요거 얘는 글자색이 아니에요. 텍스트 강조색이지. 얘에다 블럭을 잡고 서식 복사 누르고 그리고 여기다 드래그. 선생님 색 바꿔도 돼요? 바꾸셔도 돼요. 자, 여러 개의 글꼴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서식 복사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원래는 유럽이랑 아시아 컨트롤 키 누르고 블럭 각자 다 같이 잡아가지고 한 번에 바꾸면 더 빨라요.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부분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해서 블럭 잡아봅시다. 블럭 잡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글꼴을 바꿔볼 건데, 자, 글꼴은 뭘로 해보냐?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합시다. 역시 똑같이.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시면 글꼴 펼쳐지고,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맑은 고딩만 빼고요. 네, 맑은 고딩만 빼고요. 아이고, 잘한다. 네, 맑은 고딩만 빼고요. 자, 글자 크기는 조금
줄여볼까요? 18포인트.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글자 색깔 바꿀 거예요. 선생님 마우스 2초 이상 올려놨을 때 이름이 글꼴색이라고 뜨는 거 제발 보고. 펜 아니에요. 가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글자 크기 20포인트 하자니까? 아니 18포인트? 18. 글꼴색 바꾸고. 글자색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블럭을 잡고 바꿔야 되겠죠. 글자색을 바꿀 때도 역시 블럭을 잡아야죠. 잡고 그리고 색깔 바꾸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글자색 바꿨어요? 자,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서식을 역시 복사에다가 요 아래쪽에 여기에다 붙여줄 거예요. 여기다. 그럼 얘도 블럭이 잡혀 있어야 되겠죠? 자,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서식 복사 왼쪽 위에 누르고. 서식 복사 눌렀어요? 그 다음에 일본부터 중국까지 드래그해서 블럭 잡아주면. 그럼 선생님 저 위에 걸 블록을 푸른 상태에서는 안 잡혀주는 거예요? 네, 안 돼요.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됐어요? 자, 다음처럼 이렇게 글꼴을 복사에다가 붙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시간 진짜 어렵네. 됐나요? 아니 왜 글꼴만 바꾸면 왜 이러는 거야? 뭐가 문제인데? 아니 서식 복사를 눌러도 안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했어요. 근데 서식 복사를 누르고 그 다음에 드래그 해야죠. 거기가 빠져나갔어. 어디로? 아, 블럭을 어디 잡았다는겨?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네. 서식 복사를 누르고 드래그 하라고. 아 얘를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서식 복사를 누르고 드래그 하라고요. 자꾸 설명을 어디 빼먹는 거야. 맛있어요? 맛있냐고요. 쓴맛이에요. 진짜 쓴맛이죠. 자, 됐나요? 자, 그럼 어쨌든 저희 이제 글꼴이랑 색깔이랑 다 바꿔봤습니다. 연습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마무리하죠. 자, 위에 메뉴 홈에서 새로운 거 추가할 거예요.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는 여기 새 슬라이드 글씨 있죠? 네. 글씨 클릭합니다. 눌렀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 및 내용 클릭.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제목을 추가하려면 여기 입력하십시오. 클릭하고 세계 유산의 분류 써줄게요. 거기 교재 3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교재 37페이지 제목의 글꼴은 휴먼 몸티에 글꼴 크기 54포인트에 글꼴색 파란 강조 O 25% 더 어둡게 굵게 기울임꼴 가운데 맞춤 넣어줄 거예요. 글꼴이야 바꿀 수 있는 것만 알면 되니까 원하는 거 아무거나 넣는 걸로 합시다.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해줄게요. 자, 세계 유산의 분류가 제목이죠. 여기다 블럭을 잡아줄 건데 전체 블럭 잡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체 블럭 대신 뭐 하자 그랬어요? 바깥쪽에 선에다가 클릭하자 그랬죠? 여기 세계유산 분류에다 클릭하면 위에 바깥쪽에 점선 생기고 이 점선의 선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클릭했어요? 네. 점선이 실선으로 변해요. 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글꼴에 맑은 고딕이라고 써져 있는 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해서 맑은 고딕 제외하고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을게요. 세계 유산의 분류가 없어요, 선생님? 아니요. 그거 클릭하고 여기다 클릭하고 네. 선에다 대고 클릭하고 그리고 홈에서 글꼴 바꾸시자고. 글꼴 아무거나 바꾸자고. 바꿨습니다. 뒤에 분 못 바꿨대잖아요. 바꿨어요? 바꿨네.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54포인트로 바꿔보세요. 44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서 54.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글자의 색깔 두 번째 줄에 맨 끝에 있는 거. 글꼴색 취향에 맞는 걸로 선생님 눈에 이쁜 걸로 바꿔보세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굵게 기울임꼴 넣어줍시다. 맨 처음에 있는 게 두 번째 줄에 맨 처음에 있는 게 굵게예요. 2초 이상 가만히 올려놓으면 이름 뜹니다. 자, 굵게랑 기울임꼴 넣었나요? 네. 자, 그 다음 가운데 맞춤도 해달래요. 단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거가 가운데 맞춤. 되셨나요? 네. 자, 그럼 글씨 가운데 오죠? 네. 자, 이번에는 문화유산 요거 단락에 글자의 색을 황금색 강조사 25%더 어둡게 해줄 거래요. 요게 첫 번째 단락이잖아요. 문화유산이. 네. 블럭을 잡아줍니다. 블럭은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글꼴의 두 번째 줄에 맨 끝에 있는 게 글꼴 색이에요. 요거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서 색깔 취향에 맞는 걸로. 꼭 똑같이는 안 하셔도 돼요. 글꼴도 바꿔봅시다, 선생님.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글꼴도 취향에 맞는 걸로 바꿔볼게요. 했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져 있는 글꼴색과 글꼴을 복합유산에다가 서식을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거예요. 블럭이 잡혀 있어야 돼요. 블럭 잡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왼쪽 위에 서식 복사 있죠? 네. 요거 서식 복사를 클릭을 합니다.
복합유선에 블록을 잡아요? 문화유산에 지금 블럭이 잡혀 있어야 돼요. 다시 설명할게요, 선생님. 문화유산에 있는 글꼴을 복합유산에다가 서식을 복사해서 붙일 거라고. 그래서 문화유산이 블럭이 잡혀 있어야 네, 돼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식 복사. 아이고, 뒷목이야. 서식 복사 눌렀어요? 네. 그리고 복합유산에 마우스 올려놓으면 붓자로 나오죠, 붓! 네.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해서 블럭 잡자고. 이렇게. 네. 그러면 글꼴 갖다 붙어요? 네. 그럼 된 거예요. 안 돼? 아니, 신기하다. 전부 다 잡아서 잘했어요. 괜찮아. 신기해. 신기해.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글꼴을 요거 자연윤산에다가도 붙일 거예요. 네. 실수하셨으면 되돌리기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럴 때 되돌리기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에 대한 글꼴을 복사해서 붙이려면 얘가 블럭이 잡혀 있어야 되죠? 예. 블럭 잡은 상태에서 뭐 눌러요? 서식 복사. 그 다음에 넣을 부분에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해서 붙이기. 했나요? 자, 이런 식으로 글꼴을 갖다가 붙여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장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왼쪽에 파일 누르고 위에서 5번째 저장 클릭 했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찾아보기 클릭 됐어요? 왼쪽에 USB 드라이브 찾아서 클릭 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은 교육협력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락과 글꼴 제목을 단락과 글꼴로 바꿀게요. 글꼴 됐나요? 네. 자, 저장 눌러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좀 많이 남았는데 나머지 시간 타자 연습하다가 집에 가시는 걸로.